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씨 부인전 모둠의 박가은, 박은진입니다. 저희는 오늘 천안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탐구를 주제로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정치와 법 시간에 지방자치에 대해 배운 뒤 풀뿌리 민주주의에 주목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중 주민조례 반환 제도와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함양하고 지방 정치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란 지역의 주민이 지방 정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주민자치야말로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기에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례를 중심으로 알아본 결과 천안시의 경우 지방자치의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방안에는 관련 조례가 있지만 수기 민주주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심의원탁 조례, 공론화위원회 조례와 같은 조례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탐구 전에 혹시 조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라는 것을 제정하여 그 지역만의 규칙을 만듭니다. 하지만 지역의 법률인 조례를 국회의원의 마음대로 만들게 되면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이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찾아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조례를 요구하는 것은 지역의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알아볼 주민조례 반환 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주민이 직접 일하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조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천안을 포함한 전국 주민조례 청구건 114건을 통계내어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통계 결과 보이시는 것과 같이 크게 형식적 조건 미달로 청구 자체가 되지 않은 각하와 청구 완료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통계를 분석한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근 4년 동안 전국에서 주민조례 청구안은 147건만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조례 발의 건수가 서울만 해도 연평균 454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주민조례 청구안 건수는 매우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례 청구안 114건 중 의결된 것은 단 15건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하가 54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청구안 통과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방안인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 제도인데요. 저희는 천안시의 사례와 주민참여 예산 과정에서 수기형 방법을 사용한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봄으로써 천안시의 주민참여 예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자료는 2024년 천안시 주민참여 예산 편성 요구 반영 현황에 대한 표인데요. 반영률이 85%인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요구 사업이 높은 비율로 반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천안시 주민참여 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초반에 언급했듯 수기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조례안이 없어서 과정을 보면 공모사업과 투표에 중점이 되어 있고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공유하는 수기 과정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직접 회의에 참여하기 힘든 청소년, 직장인, 육아 부모의 참가가 용이한 온라인 상에서의 공론장 마련이었고 투표란만 있다는 점이 큰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해외의 수기형 주민참여 예산 우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대표 사례는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시민참여 포털인데요. 최종적인 예산 결정권이 시의회에 있는 한국과 달리 마드리드시는 1억 유로는 시민이 직접 최종 결정하는 특징이 있었고 주민참여 예산 온라인 포털에 토론과 의견 교환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주 제럴턴 시인데 여기는 수기 커뮤니티 패널을 구성 후 수기 방법 중 하나인 타운홀 미팅 방식을 활용해 시장과 질의 응답을 하고 토론을 하여 예산을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투표로만 예산을 결정하는 천안과 달리 투표 전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하는 수기적 방법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탐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주민조례 발안을 홍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홍보로 나누어 고안해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접근이 어려운 중장년층도 접근하기 쉽도록 한 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홍보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홍보 설명의 개최가 있고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주민이 직접 사이트를 연동하여 시민들이 주민조례 발안 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조례 발안이 어떻게 심사되고 통과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홍보하면 주민조례 발안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론적인 해결책으로는 주민조례 발안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 명부 제출 기한을 시, 도 10일, 시, 군, 자치구 5일 이내를 각각 30일, 15일 이내로 늘려 제출 기한이 초과되어 각화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그래프에 따르면 청구권자 통과 기준이 까다롭고 그래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권자가 약 55만 명인 천안시에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 아닌 140분의 1로 개정하였습니다. 즉 필요 서명수가 5천여 명이 3천여 명으로 완화되어 이 수의 청구권자가 서명에 동참한다면 바로 의회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기형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입니다. 조례 실현을 위한 세부적 정책으로 천안시 수기형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고안해 봤는데요. 주민자치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주고 모은 포인트를 지역 백화점이나 푸드러 같은 빵집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인트 부여 항목에는 주민조례안, 주민참여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물 미팅,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단과 같은 수기 민주제 방안을 중점으로 작성하여 수기형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천안시청 정책 제안방에 저희가 조사한 주민조례 발안 제도와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기대 효과와 함께 앞서 소개드린 천안시 수기형 주민참여 포인트제 파일을 첨부 제출하여 주민조례 발안제의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투표권만 행사하는 것은 진정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투표에만 참여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른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발표를 계기로 여기 계신 천안 주민 여러분이 주민자치를 능동적으로 하는 천안의 주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조례 발안과 예산안 편성에 반영률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조례 청구 수에서는 대부분의 청구가 각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안의 경우 예산안 편성에서는 매우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다른 환경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통계낸 주민조례 발안의 경우에는 전국을 기준으로 온라인 주민조례 발안의 통계를 낸 것이고 주민참여 예산의 경우는 천안시를 중점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